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당연한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해줬습니다. 어제 무관중 경기로 개막한 프로야구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자국 리그를 개막조차 못하다 보니요. 우리나라 경기를 생중계까지 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생활 방역. 당연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 중요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 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간편 결제 충전금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장치 없는 1조 7천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간편 결제 충전금, 커피 매장 또는 다른 어떤 매장 갈 때 미리 돈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충전해 놓은 상태에서 간편하게 결제하는 경우 많이 이용하실 겁니다. 그 돈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면은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달아야 될 것인가? 마땅한 무슨 대책이나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관련 업체 그리고 금액이 1년 사이 34%나 늘었습니다. 명확한 관리 규정도 없고요. 소비자 보호 대책도 계속 미뤄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거 은행에다 예금해둔 돈과 비슷한 상황인데 관리는 그렇게는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백혈병 아이 이송 작전. 한일 어린이날에 기적이 벌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 5살 여아 인도에서 병이 악화가 됐습니다. 큰일이 난 겁니다. 그러자 일본 전세기에 새 자석을 내주겠다. 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경유했는데 그 경유를 위한 비자 역시 신속하게 발급을 했습니다. 인도 의료진은 수혈하면서 귀국을 지원했습니다. 무사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어린이날의 기적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 이번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한국 코로나 백신 개발에 6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30여 개 국가와 자선사학가들이 10조 원을 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G20 이런 국가들이 주도해서 이번에 뭔가 백신과 치료제 공동으로 개발해보자 힘을 모으자고 한 겁니다. 거기에 당연히 우리나라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요. 미국과 러시아는 아예 빠졌습니다. 제일 급한 게 미국 아닐까요, 지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원 의사를 밝혔는데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미국과 러시아에 대한 아쉬움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규제 풀고 토목 사업도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 한국형 뉴딜을 통해서 뭔가 극복해보자, 내수를 진작해보자 이런 얘기가 정부로부터 계획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정 그동안은 토건 경제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SOC 사업 필요성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SOC 사업은 사회간접자 이른바 토건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었죠. 우파 정책으로 일부 방향 전환을 하는 듯하다. 일각에서는 진보의 다수화 전략이다. 이런 정치적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약간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가 맨비엔 논설실장 자리하셨고요. 그 옆에는요.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진영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오창석 시사평론가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날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재난지원금. 지자체 지원금은 이미 지급이 되고 있고요. 정부도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지급할 예정인데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약간 불만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직 총리의 조문 어제 있었는데
약간 여러 가지 좀 뒷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도 좀 준비돼 있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생전 처음 본 듯. 무엇을 처음 본 듯 했을까요? 마스크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한 마스크. 유럽 국가들에게는 아직도 어색해서 잘 쓸 줄 모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세계가 기다렸다. 바로 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 어제 프로야구가 무관중으로 개막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다는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그동안 참 많이 다뤄졌던 주제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급이 이제 지급이 될 텐데 그 구체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공과금, 임대료 이런 게 급한데 쓸 때 못 쓰는 재난지원금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그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런데 쓸 때를 못 쓰고 있다. 이런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급 방법이 현금이 아닙니다. 현금이 아니고요. 카드 포인트 또는 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과금이나 임대료 이런 거는 또 안 되게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 좀 냈으면 좋겠는데 그 돈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영세 자영업자 상대적 박탈감에 있다. 이게 현금 지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국회 예결이 현금 지원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논의가.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돈을 받으신 국민분들이 쓰지 않고 혹시 저축을 하면은 원래 이게 소비를 위해서 지급하는 돈인데 취지에 어긋난다. 뭐 이런 걱정 때문에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급을 하기로 한 거예요. 상품권 형태로. 그러자 이거 좀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긴급 지원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또 사용처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보면요. 이른바 동네 상권에서만 쓸 수 있게 해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처가 제한됩니다. 뭐 백화점이라든가 여기 보면 대형 마트라든가 뭐 온라인 쇼핑 뭐 이런 거는 못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답답하다 소비하기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랫부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줬던 지방자치단체가 소개돼 있는데요. 정부보다 앞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남양주시는 재난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기로 선회했고 포천시는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그러니까 어느 곳은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요. 사용처를 늘린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좀 편리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는 일부분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 풀리자마자 가격 올린 얌체 동네마트. 이재명 경기지사 가만둘 수 없다. 적발되면 세무조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용처 제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 내지는 지역 화폐로 받기 때문에 일단 사용 지역이 좀 한정돼 있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에선 사용할 수 없으니까 동네의 작은 가게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악용해서 물건값을 올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쓸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지사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건 가만둘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좀 더 내용이 있는데요. 재난지원금으로 받는 돌봄 쿠폰이나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한 마트에 갔더니 평소 가격보다 올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동네 물가 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두부가 원래 한 모에 4,500원씩 됐었나요? 뭐 이렇게 불만 제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정과 실장님. 그러니까 불만의 쟁점은 그겁니다. 현금으로 줬더라면 어떻겠는가. 그리고 사용처를 좀 더 좀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이 현 시장에 가면서 여러 가지 뭐 미세한 조정 내지는 또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사가 뭐 5단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이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그럼 재난지원금을 왜 했느냐. 예. 그러니까 이 돈이 금액이 예를 들면 뭐 몇백만, 몇천만 원 큰 예. 금액이라면은 뭐 나름대로 설득이 있겠습니다만 40만 원부터 가구당 예. 최대 10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당초 취지는 예. 정말 먹고 사는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오. 그리고 그 돈이 기왕이면 지역 예. 경제의 어떤 조그마한 뭐 예를 들면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활성화 측면에 기여하겠다라는 예. 그런 취지를 갖고 한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지적처럼 그럼 현금으로 했을 경우에 예. 그 당시에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 은행에 그냥 잠겨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 당장 급한 그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들에서 이 돈 순환이 잘 안 될 개연성이 그쪽으로 있다. 안 갈 가능성도 걱정을 한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예. 때문에 결국에 이런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 뭐 금액이 크거나 또 예. 이 기사 관련해서 댓글을 쭉 봤습니다. 봤더니만 아니 그러면은 먹고 사는 거를 이쪽으로 하고 그 돈으로 내면 되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이렇게 좀 분배를 하면 되지. 그렇죠. 이게 뭐큰 금액도 아닌데 이게 말 그대로 비판을 위한 비판. 이런 또 한편에서 지적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논리적 설득이 상당히 약하다. 예. 이 자체는 물론 보완할 될 점은 있다라고 예. 보고요. 두 번째 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 예.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책을 한번 내면은 예.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적 관찰해서 예를 들면 나타나는 문제점,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개선점이 예. 무엇인지, 또 장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계속된 끊임없이 관심을 표명하면서 이 정치의 어떤 예. 기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 예.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최양호 의원님. 네. 지금 아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처를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거와 현금 지급을 처음부터 했더라면 어땠을까? 사실 현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게 물가가 동네 물가가 갑자기 좀 오르는 현상. 그리고 또 몇몇 또 소개했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또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한다. 뭐 이런 지적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죠. 예. 그러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예.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오. 소비 확대가 급한데 정부가 다 회수해. 아. 그러니까 이거 그 공과금 내고 보험료 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정부가 줬는데 정부 돈으로 또 들어간다는 예, 소리네요. 다 들어간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니 이거는 예. 100%다 만족할 수가 없고 예. 요번에 우리가 이 추진했던 아주 쟁점은 예. 소비 확대거든요. 예.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6.4%의 소비 축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예. 해서 빨리 이 V자 반등을 하고 예. 이 저점을 만들고 내수를 살려서 이거를 넘어가자는 뜻이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에 맞게 아. 쓰는 부분들이 있고 예. 한번 정한 거 예. 딱 끝까지 잘 진행이 되고 예. 지금 뭐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는 예. 사실 다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자에 대해서 지금 대출하는 부분들이 조금 막혀 있잖아요. 예, 막혀 있어요, 그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주는 아. 때가 되고 정부에 그럴 때 쓰라고 있는 돈이 예비비거든요. 예. 빨리빨리 진행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예. 이거는 지금 한번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불편이 있더라도 예. 하시고 이게 특히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의 한정이 있고 예. 기간의 한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그렇죠. 깡부터 뭐 다른 쪽에 나오는데 예. 뭐 첫 술에 배 부른다 뭐 이런 뭐 속담까지 안 쓰더라도 예. 이 부분은 정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예.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재난지원금의 취지는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내수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공급을 통해서 돈이 흘러가게끔 해주겠다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이런 불만 제기까지 하시는 부분. 왜냐하면 또 사용하다 보니까 불편하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로 지금 소개가 돼 있습니다. 최양호 고문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관련 기사가 하나 다음 있습니다. 보시죠. 자, 저신용, 그러니까 중신용, 저신용입니다. 신용도가 좀 낮으신 분들이죠. 소상공인 1차 긴급대출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지금 급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으면서 어려움에 처한 거거든요. 이런 분들 긴급한 돈이 필요한데 그 돈 정부가 주기로 했습니다만 이미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어렵다는 얘기죠. 2차까지 20여일 공백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한 10조 정도 처음에 마련했는데 이미 다 나가고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급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최인종 변호사. 네. 또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합니다. 사실은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워낙 처음 해보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도 많고 지적도 많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사실 이런 부분이 이런 소상공인 분들이 가장 급한 부분인데 재난지원금보다는 이게 더 급한 거 아니었는가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사실 지난 총선 과정에서 예. 이 논란이 사실 있었죠.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 그 여당 그때 그 행정부 같은 예.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전 국민 지원으로 할 것이 아니고 50% 정도로 이제 그 소득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예. 나머지 재원 같은 경우에는 중저신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집중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난 총선을 겪으면서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 50%가 무슨 말이냐 70% 나아가 100% 얘기를 하고 예. 사실 통합당 같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서는 뭐 1인당 50만 원까지 전 국민에 지급하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 이와 같은 사단이 벌어진 것이죠. 예. 나름대로 뭐 지금 보면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하는 예.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예. 정작 가장 지금 이 생존을 앞두고 있는 지금 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리려고 해도 빌릴 예. 데가 없는 것이고 지금 예. 빨리 2차로 한다고 하지만 그거 하려고 하면 거의 한 달 동안 있는 사이에 사실 기업 문 닫아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연 정책의 어떤 선의도 중요하지만 예. 정책적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상도 평론가. 재원이 넉넉하다면야 이런 정책 저런 정책 다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분 다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늘 안 됩니다. 어느 때건 재원이 넉넉한 적은 없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는 문제인데 지금 이런 현상을 보면은 뭔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지금. 네, 실제로 이제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이 이제 예.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쓸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받는 이 소상공인들 1차 긴급 대출이 바닥났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와닿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버티는 소상공인들도 있지만 예. 지금 이제 버티지 못해서 가게를 내놓은 소상공인도 많아요. 지금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요, 기사로. 예, 그 실제로 예. 제 주변 지인들도 이제 가게를 내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 가게를 아무리 내놔도 이 시기에 가게를 매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사실 지금은 조금 있다가 통계가 또 분명히 나오겠지만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6월 정도까지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게를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량이 나가지 않아서 예. 버티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또 케어할 수 있을지 이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1차 긴급대출이 바닥났다고 했지만 2차 긴급대출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막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역시도 네. 부족할 수 있어요. 그거 역시 부족할 수도 예. 있고 또 6월에 코로나가 종식됐다라고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제 종식됐다라고 얘기하더라도 예. 그 후에 또 터지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연히 모든 재원을 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 개인 회상이나 파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용도란 조정을 해준다든지 예. 국가가 이런 부분에 이런 사람들에게 예. 어느 정도 최저 한도의 대출 다시 한 번 더 담보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이런 분들이요, 사실은 어떤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게 이 신용도 문제거든요. 지금은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이분들 신용도가 낮지만 이거를 정부가 어떤 식으로 보증을 통해서 정상적인 과정에서도 대출을 좀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실 그 직접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어떤 좀 뭔가 돈을 투입한 부분과 동시에 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뭔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얘기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